모두에게 빛나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백야 김좌진 장군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오늘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옳겠는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독립군의 영원한 영웅이다. 사실 백야 김좌진 장군이 승리로 이끌었던 청산리 전투, 그것은 이제 정규군과 정규군이 부딪힌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싸움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본의 정규군을 상대로 우리 독립군 정규군이 싸웠다.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백야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우리 독립군의 압도적인 승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열세에도 불구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았지만 백야 김좌진 장군은 우리에게 그런 한 번의 통쾌한 승리를 안겨준 영웅적 인물이다. 그분이 바로 그래서 이제 그가 싸움을 벌였던 그 장소, 역사가 깃든 그 장소가 백운평이잖아요. 그래서 백운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페라도 창작해가지고 공연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들어 그날 관람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5월 30일에 백운평이라는 창작 오페라가 상영되었습니다. 이 백야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독립전쟁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역사를 다룬, 특히 근현대의 역사를 다룬 모든 책에 다 언급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당연히 청산리 싸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김좌진 장군은 꼭 청산리 대전, 청산리에서의 대승이 아니어도 대단히 주목할 만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런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이후 모습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김좌진 장군의 일대기를 한번 정리해본다. 그런 기분으로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멋진 사진이 보이죠? 지금 군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실제의 것은 아니고 복원을 하면 그렇다. 인물도 아주 참 청수하시죠. 남성의 인물이 뭐랄까 시원하게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청수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맑고 빼어나다. 오른쪽에 이제 사진은 바로 그 김좌진 장군이 현장 사진도 있죠. 독립군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사실은 독립군을 거느리고 찍은 유일한 사진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앞에 앉은 분이 당연히 김좌진 장군이죠. 그 김좌진 장군을 생각하면 일대기가 사실 일대기라고 하지만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1889년 태어나셔서 1930년에 암살되셨어요. 참 유감스럽게도 한국인 청년, 사상이 달랐던 공산당 한국인 청년의 흉탄이죠. 그런 건 흉탄에 맞아서 41세로 숨을 거두셨는데 이분을 생각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자연히 떠올리게 됩니다. 아니 교수님, 청산리 대첩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혹시 여러분이 모르실지 모르죠. 그러나 이분 생애가 이 김좌진이라고 하는 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양반 가문, 홍성을 대표하는 양반 가문에서 출생해서 살아가는 길, 고비고비마다 정말 귀족으로서 사명을 다하신 분이다.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그리고
저는 그 용어를 쓰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분이기 때문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표현이 맞죠.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멸사분공한 분이죠. 자,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김좌진 장군의 생가죠. 갈산에 있죠. 홍성군 갈산면. 당시 행정구역으로 하면 행산리였습니다. 행산리에 아주 아담한 고풍이 천연한 기와집이 있고 그 기와집의 장차 주인이 될 사람으로 태어난 인물이 바로 김좌진 장군이었다. 이 지역에는 갈산면 쪽에는 오래전부터 안동 김씨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모범이 되는 선비 집안이죠. 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김좌진 장군의 일대기를 만든 그 연극의 선전물에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사나이다.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되어준 진짜 사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청년이 되었을 때, 그때가 1910년이잖아요. 10년대. 나라를 뺏기고 정말 뜻이 있는 사람은 참고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말만 앞세웠지 실제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때 이제 백야는 김좌진 장군은 자신의 독특한 모습을 우리 앞에 선보이는 거죠. 말도 중요하지만 실천은 더 중요하다. 그는 여러 가지로 실천을 합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총독부 지하에서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감옥에 3년 동안 갇혀 지내기도 하고 또 일제의 많은 감시를 받고 그 감시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독립을 위한 우리들의 행동을 조직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도저히 한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그 꿈을 이루기 어렵다 하는 판단이 섰죠. 그래서 이제 무대를 만주어 옮겨서 군사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41의 총알을 맞고 그야말로 장렬하게 숨지셨다. 드라마가 될 만한 그런 삶이죠.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이분이 살아가는 것을 반의 반, 1000분의 1이라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이었다. 정말 사나이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사나이란 말을 하고도 조금 걸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지 뭐 사나이다 그럼 여성을 이렇게 할 수 없느냐 하는 반문이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사나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는 용감한 인간이었다. 시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에게는 당연히 스승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시기도 하고 김복한이라고 하는 분이 홍성의 이름난 선비였죠. 그래서 홍성의 많은 선비들이 이 김복한 선생의 지도를 받았는데 이 김복한 선생은 또 의병을 일으킨 것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구한말에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이제 홍성을 비롯해서 전국 어디나 다 그렇긴 합니다만 충청도 지역에도 뜻을 가진 선비들이 행동으로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선비들이 적지 않이 있었다. 그런데 유독 김좌진 장군의 집안에는 더욱더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복한 선생의 제자 가운데는 또 홍성도 그렇고 출신지는 홍성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 모두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위대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시죠? 만해 한용운 선생. 만해 한용운 선생은 실제 정식으로 학교를 다닌 건 없지만 그야말로
다방면에 걸친 뛰어난 실력자였잖아요. 불경에도 해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불교를 현대사유 조례에 맞춰서 고치고자 하는 불교 유신론도 썼지 않습니까? 또 주옥 같은 시들을 썼죠. 아름다운 사랑의 시처럼 읽히기도 하고 애국지사의 혼이 담긴 그야말로 열렬한 그런 투혼이 담긴 그런 시들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 시인에게 그런 정신적 뭡니까 자양이라고 해야 되겠죠. 밑거름을 만들어준 이가 바로 김복한 선생이었다. 기억하십시오.